자, 가시리는, 자, 우리 가시리 할 거야. 가시리는 고려가요야. 그리고 작가가 없어요. 작가 미상이다. 작가가 미상일 경우에는 소재가 그리고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사랑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그 소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를 공부할 때는 작가, 시험 볼 때도 작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글의 갈래는 고려가요고 성격도 한번 정리해보자. 성격은 서정적이고, 서정적이 뭐냐? 정서를 다뤘어. 그리고 슬픔이 담아져 있다. 예상적이다. 그리고 여성적이다.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 자, 주제는 이별의 분위기에 대한 내용이다. 이별의 정한은 분위기야, 느낌. 알겠죠? 그 다음에 정서는요, 당연히 이별하면 좋겠니? 아니겠지. 원망, 그리고 체념, 다양하게 드러내 소망, 이렇게 다뤄져 있다. 자, 이어서 태도도 볼까요? 태도? 화자의 태도도 한번 보자. 화자의 태도는 소극적이야. 막 적극적으로 붙잡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희생적이다. 자, 그리고 형식이 되게 중요한데 이 고려가요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형식이기도 해. 자, 대체로 형식이 사연의 구성인데 이게 약간 기, 승, 전, 결 이런 식의 구성이다. 그리고 분연체 형식의 시인데요. 분연체라는 건 약간 연시조처럼 연이 나뉘었다. 자, 그리고 글자 수가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세 글자, 아이고. 글자 수가 세 글자, 두 글자 이런 식으로 음수율이 설정되어 있어. 그 다음에 3음보다 3번 띄어쓰기가 사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후렴구라는 게 존재한다. 후렴구는 의미가 없는 거야, 얘들아. 의미가 없고 그냥 뭐 하는 요소냐면 운율감을 형성하는 요소야. 고려가요에서 많이 사용됐던 시들이, 그러니까 고려가요 때 작가미상으로 많이 나왔던 것들에서 우리가 후렴구 볼 수 있거든. 근데 원래는 그 옛날에 있는 멜로디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후대로 오면서 그게 악보로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그 당시 노래로 불러줬거든. 우리 노래 같은 경우에도 어때 얘들아? 그 후렴구라는 게 진짜 반복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중요한데 내용의 형식이 얘들아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A, B, A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줄 잘 생각해 보면 가시리 있고 나는 버리고 그 다음 이어서 가실이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이 그걸 구별을 해볼게. 어떻게 A, BA가 되는지. 여기 같은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실이 있고 어떻죠? 의미 같죠? 이렇게 해서 AA야. 그럼 선생님이 얘는 그런가요? 아니, 이 나는 뭐냐면 여음구야, 여음구. 후렴구는 아니고요. 얘는 일종의 여음에서 장단을 위한 여음구야. 그래서 계속 나는 반복이 되거든. 얘는 여음구로 알아두시고요. A 버리고 다른 의미가 나왔지. 그리고 가실이 있고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그리고 B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 B, A 이렇게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반복이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용 바로 들어가 보자. 가실이 있고 나는 선생님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A 그 다음에 B, A 요런 구조라고 했죠. 가실이 있고 나는
자, 나는 이건 뭐예요? 의미가 없는 여음구라고 했어. 예전에 이제 노래로 불러줬던 흔적들인 거지. 버리고 가시니까 나는. 자, 계속 반복이 되어 있으니까 운율감 형성한다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위 증지가 대평성대. 자, 요거 무슨 뜻이야? 악기 연주하는 소리야. 위 증증증증. 아무래도 아젠 같은 악기인가 봐. 대평성대. 그러니까 평화로운 세상이다. 뭐 이런 의미죠. 얘네들을 뭐라고 하지? 그렇지. 우리는 후렴구라고 부른다고 했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역시 후렴구의 역할도요. 운율감 형성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것이 반복이 되면 우리가 형태적인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안정감, 시에 있어서 안정감이 잘 느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는 남녀의 이별 노래였는데 사실 이게 이제 나중에 궁중에서 불러지거든? 그러면서 그냥 너무 남녀의 이별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대평성대가 뭐예요? 평화로운 세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궁궐에서 불렀기 때문에 대평성대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거야. 평화로운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1년 기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4단 구성이라고 했지? 기승전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 부분의 내용의 주제는 뭐냐? 뭐 하고 있어요? 날 버리고 가냐라고 했잖아. 원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망. 자, 이어서 볼게요. 이연. 날로는, 그러니까 나보고는 어찌 살라 하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 있고 나는 또 역시 여운구 사용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승부분, 기승. 뭐 하고 있어요? 원망이 잘 담겨 있지요. 왜 날 버립니까? 라는 원망이 들어 있어요. 역시 이거 뭐예요? 후렴구죠. 후렴구. 잡사와 두얼이 만하는 잡사 먹는 거 아니야. 잡고 잡는다 이런 뜻이야. 잡고 싶지만 이런 뜻이야. 알겠죠? 선하면 아니올세라. 서운하면 이런 뜻이야. 서운하다. 서운하다. 뭐뭐 할세라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요.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어미야. 뭐뭐 할까 두렵다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그 전미사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위 증질과 대평성대. 자, 여기서 보니까 서운하면 아니 온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누가 서운하면 아니 올까? 누굴까? 서운하면 안 오는 사람. 나일까? 화자일까? 아니지. 화자를 버리고 가는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잡고 싶지만 그 님이 뭐 한다? 나를 버리고 떠난 님이 서운할 수도 있어.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굉장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려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서로님을 보내옵니다. 나는 서로님이라는 것은 서러움이야. 서러움 플러스 님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 첫 번째, 자, 만약에 이걸 느끼는 주체를 화자라고 본다면, 자, 주체를 화자라고 본다면은, 즉 화자가 느끼는 그 서러운 마음이야. 그치? 화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러운 마음으로 님을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체가 이번에는 만약에 님이라면, 서러워하는 주체가 님이라면 이 님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별을 서러워한다. 님. 그러니까 님 떠나는 님이 이별을 서러워하는 거야. 서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 님을 의미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체가 만약에 화자라면 내가 서러운 마음을 느끼는 거야. 내가 님을 보내면서.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서러움, 하나는 님이 느끼는 서러움이야. 알겠죠? 내가 느끼는 서러움, 하나는 님이 느끼는, 이별을 서럽게 하면서 느끼는 그 님,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서러움님 보내옵니다. 나는 역시 여음 사용되었어요. 여음이라는 것은 사실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굳이 해석할 때 안 해도 되거든요. 생략 가능하다. 아이고, X가 아니라 동글뱅이.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합니다. 가시는 듯 어떻게 해라? 오셔서 돌아오세요라고 해. 그러니까 가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거야? 자, 다시 돌아오라는 염원이 잘 드러나 있지.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아까 기승전결 이렇게 생각해보면 기는 원망을 담고 있고 승도 역시 원망이야. 그리고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전 부분이에요. 전. 자, 전에서는 체념을 하고 있어요. 체념. 그리고 충분한 감정의 절제도 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에서는 여기 결이죠. 아이고 헷갈리네. 선생님이 이렇게 구별해 줄게요. 전, 기승전결. 예. 마지막 결 부분 볼게. 자, 결 부분에서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자, 다시 님이 돌아오기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소망, 기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갔죠?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떠난 님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잘 다루고 있다라는 것 알아두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뭘까?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겁니다. 여기서는 4연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1년, 2년, 3년, 4연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연이 나눠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연체라고도 얘기합니다. 분연체.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고려가요의 특징을 대충 보긴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학교에서 동상고 기준으로 배운 거 생각해보자. 고대가요 배웠을 거예요. 흐름으로 고대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죠? 향가. 향가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나누어지고요. 표기는 향찰로 하였다. 그리고 낙구에 뭐가 사용이 된다? 감탄사가 사용이 된다. 자, 향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죠? 향가 다음에 고려가요죠. 고려시대의 고려가요. 고려가요는 작가 미상이 많더라. 자, 그리고 이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었죠? AA, BA, 그 다음에 몇 음보다 3음보의 구성을 가지고 있더라. 자, 글자 수도 세 글자, 두 글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음 또는 여음구가 있다. 얘네들 딱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리듬감을 형성하는 거고 뭐도 사용이 되었다. 후렴구도 사용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고려가요에서 나오는 대평성대라는 건 궁중에서 연주를 했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너네 이제 배운 게 뭐가 되는 거니? 한번 볼까? 배운 대로. 향가는 뭐 배웠어? 그렇지. 제망매가 배웠죠? 그 다음에 고려가요 우리 뭐 배웠지? 네, 가시리 배운 거야.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사 있지요. 고려가요 다음에 이제 시조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 이제 가사 배웠을까 학교에서. 뭐 했지? 가사. 그리고 뭐 배웠어? 시조 배웠지? 시조는 어떻게 나눠진다? 평시조, 그 다음에 연시조, 사설시조. 자, 평시조는 어떻게 되더라? 평시조가 아니라 가사 뭐 배웠지? 정철의 송미인고 배웠죠? 그 다음에 평시조는 뭐가 있죠? 배운 거? 500년 도읍지 기억나니? 500년 도읍지로 거기 돌아드니 그거 있었고, 연시조는 뭐 있었어? 도산 12곡이 있었지? 그 다음에 사설시조는 뭐 있어? 밤중에 빈배가 있고 도정을 만나고 그거 기억나니? 그래서 요렇게 아마 너네들 학교에서 고대가요는 안 한 것 같고요. 여기 제망매가부터 아마 순서대로 이렇게 배운 것 같아 선생님께서.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세요.